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8일 토요일 새벽 5시 40분입니다. 5월 8일 혹시 잊고 계신 분 계셨습니까?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 낳아주고 길러주신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혹시 5월 8일 어버이날 잊은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사신다면 당연히 찾아뵈야 되겠죠. 그러나 멀리 시골에 사신다면 안부전화 필수입니다. 또 더불어서 용돈까지 여건이 돼서 보내드린다면 더더욱 좋겠죠.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생각하는 만큼 부모 사랑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내리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죠. 부모님 생각을 할 수밖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해야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통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초에 저 개인적인 이 사생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부모님이 다 들어가신 상태예요. 저는 금수저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주 부자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1960년대죠. 우리 장년층 되시는 분들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었었어요. 그때 아침마다 이제 관용차가 왔어요. 찝차라 그러죠. 검은색. 야인시대인가? 이런 영화 보면 국가정보원, 안기부 그런 차들 보면 이 찝차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들이 아침마다 이제 출근차가 오고 또 퇴근시켜 드리고 그랬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되니까 코로나라는 게 있어요. 승용차. 이제 차가 또 그걸로 바뀌어졌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참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했죠. 근데 사람이 어렸을 때 가난한 건 괜찮아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나이 먹어서 부자여야 되는데 어렸을 때 부자고 커서 가난하면은 그거보다는 어렸을 때 가난하고 커서 부자인 것이 더 낫죠. 여러분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특히 다우, 이건 며칠째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또 0.66%, 지금 5거래일째인가 이번 주 들어서 매일매일 기록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4,777, 35,0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230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오르면 35,000 넘어갑니다. S&P 500도 0.7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211이었거든요. 먼저. 근데 4,232. 그래서 다우와 S&P 500 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한 1.4% 가까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져서 0.88% 상승했습니다. 13,752, 최고 지수가 14,138이었는데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다우가 2.65%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1.23%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은 반대로 1.51%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이런 해가 별로 없었는데 다우가 1등이에요. 현재 5월 8일이니까 약 4개월로 보면은 다우가 15.1%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14.4%, 다우가 조금 더 높게 상승을 했어요. 거의 비슷하죠. 나스닥은 그거의 한 반 정도 됩니다. 8.3%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봅니다. 3,112.03, 1.49%.
1.5% 상승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 좀 올랐습니다.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예요. 422달러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1.37%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초보 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S&P 500 ETF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이 지수 추종하는 ETF들 보면 전날에 미국에서 올랐다고 오른 만큼 그대로 올라야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것은 전날 주가도 반영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하루 종일 평일날 이 주시장이 돌죠. 그 시간에 미국의 선물 시장이 리얼타임으로 또 돌아가요. 현물이 아니라 선물 시장이 리얼타임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이 나스닥이나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들 있죠. 타이거, 킨덱스, KB스타, 또 코덱스,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러한 종목들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의 전일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일 주가도 보고 또 현재 돌아가고 있는 리얼타임 현물 시장도 보게 되고 또 이게 미국 지수 추종하기 때문에 환율이 있어요. 환율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그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제 올랐는데 오늘 왜 안 오르지? 어제 떨어졌는데 오늘 왜 오르지? 이렇게 하루하루 가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 8월 7일 날 킨덱스와 타이거 미국 S&P 500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을 볼 수는 없고 6개월을 비교를 해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미국의 ETF VOO, SPY 이러한 종목들 보면 6개월간 20.67, 20.63% 올랐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은 20.53% 올랐습니다. 그러면 0.1% 차이가 나는 거예요. 6개월 비교를 하면. 근데 그것이 1년, 3년, 지금 미국 S&P 500이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3년, 5년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6개월로 비교를 해봤더니 0.1%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항상 이 주가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주식의 가격을 하루하루 오르내림에 절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놓고 보면 지수를 따라가는 이러한 ETF들은 결국의 종착역에는 다 같습니다. 위아래 아주 조금 차이 납니다. 비교를 한다 그러면 10년 비교를 해보죠. 10년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10년간에 그러면 미국의 어떤 곳과 비교를 해야 됩니까? 나스닥 추종하는 QQQ죠. QQQ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10년 비교가 QQQ보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더 높아요. 477%예요. 10년 동안에. QQQ가 477%면 5.8배 가까이 올랐죠. 6배 가까이. 5.8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513%. 6배. 6.13배 올랐네요. 477% 대 513%. 10년을 비교하면 QQQ보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일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야 되고 전일 주가가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고 또 오르면 또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전일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돌아가는 리얼타임 선물 시장도 봐야 되고 또 한국과 미국의 환율도 봐야 되고 이것을 다 조정을 해서 보게 됩니다. 결론은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는 항상 결과는 다들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 현재 얼마냐? 11,860원. 9개월 만에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1,860원이 붙었어요. 이것을 9달 동안 이 10,000원짜리를
은행에 넣었다 그러면 은행 이자 한 100원도 안 되죠? 1070원, 1080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것이 1억으로 넣는다 그러면 1억 80만 원 이렇게 되겠죠? 1억이란 돈이라 그러면 만 원이 아니라 1억이란 돈이라 그러면 은행에 놔뒀으면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은행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놔뒀다면 1억을 지금 현재 1070만 원? 아니 1억 70만 원?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1억 70만 원도 못 붙었을걸요? 9개월째니까. 그런데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1억 원어치 샀으면 1억 1860만 원. 은행에 놔뒀으면 겨우 현재 몇십만 원 붙었을 것이 이렇게 안정적인 ETF를 사두니까 1860만 원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현재 18.6% 상승을 한 상태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 보면 네덜란드 NXP 2.8%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ASML 2.21% 상승했어요. 램 리서치 2.12% 상승했는데 반면에 대만의 TSMC는 0.15%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9, 그러니까 1.5%가 상승을 했는데 웬만한 종목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몇십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는데 대만의 TSMC가 0.15%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답답하죠? TSMC는 더 답답해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률도 삼성전자의 2배나 되는 회사예요. 삼성전자는 100만 원어치 팔면 15만 원 남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TSMC는 100만 원을 팔면 그거의 2배, 30만 원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올해 들어서 정 고점 대비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수가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팡플러스에 보면 FNGS ETN이에요. ETN과 ETF 차이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ETN은 마감이 있어요. ETF는 마감이 없다고 다 설명드렸어요. 일단 그냥 ETF로 봅니다. FNGS 0.5% 상승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분의 1만 올랐습니다. 팡플러스 주식들 보면 미국 테크 탑10 주식들보다 둘 다 똑같이 10개 종목을 가져간다는 것 미리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그 주식 10개 주식을 가져갑니다. 미국 테크 탑10 새로 생겼죠? 4월 9일. 그것도 미국의 대장주, 나스닥 대장주 10개 주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팡 주식은 트위터, 알리바바, 바이두, 아마존, 페이스북 10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크게 하락한 건 없어요. 다 0.4, 0.2 뭐 이 정도로만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 테크 탑10 이 종목들은 아마존과 페이스북만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2% 정도 올랐습니다. 1.99%. 테슬라 1.33%, 니오가 0.71%. 테슬라와 니오를 왜 보나 하면 2차 전지주의 있죠? 반도체처럼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크다고 예상들 할 것입니다. 그 2차 전지주, 전기차, 이쪽에 현재는 대장주예요. 테슬라와 니오가.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주가 상황을 봐야 전기차와 2차 전지주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와 니오를 봅니다. 오늘은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개장 전에 발표된 4월 고용 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구인난에 따른 고용 부진이 돼서 금리 인상 압박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용 충격이라는 악재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통화 부양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4월 달에 미국의 신규 고용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어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모멘텀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던 그 우려. 재무장관이 또 한마디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또 출렁거렸죠. 근데 그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지수 전체를 견인할 정도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26만 6천 명. 근데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00만 명. 이거를 아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JP모건,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말씀을 드렸죠. JP모건이 좀 더 큰 회사고 골드만삭스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요. 근데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뉴스들, 리포트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골드만삭스 4월 신규 고용이 1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모건 스탠리도 125만 명 증가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훨씬 밑도는 26만 6천 명. 고용 부진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논의는 한동안 물 건너갔다는 전망 덕분에 증시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 일할 노동자 부족에 따른 부진으로 해석되면서 증시에 오히려 이것이 보탬이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런 버핏이 많이 투자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앞선 보고서에서 강한 경제 지표가 나올 경우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안도 랠리가 펼쳐진 것입니다.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달 전부터 상당히 예민했었죠. 그게 지표 발표 후 직후에 1.55% 아래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이 3대 지수가 다 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라고 있어요. VIX. 공포지수, 빅스. 이것은 어제보다 얼마나 떨어졌냐면 무려 9.24%나 하락했어요. 하루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S&P 500과 다우가 지금 연일 올해 들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전 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한 반 정도만 올랐습니다. S&P 500이나 다우에 비해서. 그리고 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중에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께 제가 추가로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리얼타임 돌아가는 선물 시장이라든지 전일 주가에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 가격이 오르내리면은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장에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또 팡플러스 주식들은 조금만 오른 상태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